해서 바로 기억하고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좀 그냥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무래도 첫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점도 많고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수업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걸 토대로 좀 수업 방식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그냥 좀 가볍게 예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배울 것들은 정렬의 원칙이랑 여백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 부분을 첫 수업으로 다루게 된 이유가, 아직 저희 팀원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뭐 베이직도 있고, 뭐 디럭스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그 모든 어떤 단계들에 있어서 저희가 퀄리티를, 좋게 이제 완성물을 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저희 뭐 프리미엄 작업물 할 때나 아니면 디럭스 중에서도 좀 복잡한 작업물들을 할 때 팀원분들이 요즘 되게 이제 요소나 아니면은 복잡한 효과 이런 것들은 잘 넣어주시는데, 정렬이라든지 아니면 여백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요소들을 넣더라도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고 이게 프리미엄인가 싶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완성도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정렬의 원칙이나 아니면 여백의 원칙 관련해서 이렇게 처음 다룰 이런 내용들은 되게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보고 다시금 한번 중요성을 느꼈으면 좋겠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자인 관련된 도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요소들이 동일하게 들어가져 있지만 정렬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여기 내용 중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바로 그룹을 만들자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 이미 팀원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룹화하는 거에 있어서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툴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온 건데, 만약에 이런 작업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자칫 저희가 좀 작업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생각을 덜 하고 그냥 노가다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으려는 경향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완성된 작업물을 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실수로 이거를 정렬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했는데 뭐 드래그가 조금 잘못돼서 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옮기다가 실수로 다시 잘 되어 있던 걸 옮긴다든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이렇게 요소가 많거나 텍스트가 많은 그런 작업을 할 때에는 이런 거 꼭 그룹화를 해서 한 번에 옮긴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텍스트들만 수정을 해주면 훨씬 빠르고 또 완벽한 작업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중간중간 깜빡할 때마다 이 그룹화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중요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은 이렇게 별표를 해놨는데, 일단 처음 별표를 하게 된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정렬 기준 포인트를 찾아보자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그림 요소라든지 텍스트를 정렬을 할 때 정렬을 뭐 왼쪽 정렬할지, 중간 정렬할지, 오른쪽 정렬할지, 위 정렬, 중간 정렬, 아래 정렬할지, 이 정렬 기준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9가지나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봐야 하느냐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바로는 좌상단, 그러니까 1번, 그리고 여기 이 두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정중앙,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의 정렬 기준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때는 그냥 이 두 기준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이제 고난도의 어떤 심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렬할 때 이렇게 좌정렬 맞추는 거는 이제 좀 잘 하시고 또 중앙정렬 맞추시는 것도 잘 하는데, 정렬할 때 이 요소들의 특성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딱 봤을 때 지우개 있고 뭐 크레용 있고 가위 있고 연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우개는 이거 딱 봤을 때 얘를 손을 어느 손으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오른쪽 손으로 얘를 이렇게 잡아야 할 것 같죠? 크레용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손을 이렇게 잡아야 할 것 같고, 가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연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여기를 잡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의 방향성이 제멋대로 되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 포스터나 아니면 카드뉴스를 봤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보진 않지만, 이걸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좀 배열이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건의 쓰임새를 생각해서 그 방향성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만약에 제가 예시로 요소들을 가져와 봤는데, 요소들이 이렇게 4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소가 향하는 방향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돼지나 아니면 여기 있는 동물들을 보면 다 오른쪽을 향하고 있지만 이 염소는 왼쪽을 향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아무리 중앙정렬을 잘하거나 아니면 좌정렬을 맞춰서 했더라도 얘가 반대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배열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딱 봤을 때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렇게 지금 이 필기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한번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주고 완성을 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예시로는 여기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림자의 방향. 그래서 그림자도 왼쪽에 그림자가 놓여있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 그림자가 놓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뭐 만약에 왼쪽 그림자라면 모든 요소들이 다 왼쪽에 그림자가 있도록 정렬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렬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 요소의 정렬이라고 했을 때 그 여백의 크기나 아니면 이렇게 좌정렬, 우정렬 이렇게 어떤 라인을 두고 맞추는 것 말고도 요소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좌상단 모서리나 정중앙을 정렬 기준으로 잡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건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렬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카메라, 노트, 그다음에 시계를 정렬을 할 때 얘를 위쪽 상단에 맞춰서 정렬할지 아니면 하단에 맞춰서 정렬할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물건들이 보통 책상에 놓이거나 아니면 뭐 바닥에 놓이거나 한다는 점에서 무언가 위에 이렇게 놓여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점에서 하단 정렬이 적절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또한 어떤 물건의 특징을 고려해서 정렬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뭐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이 요소들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 요소, 그 다음에 밑에 이름, 가격 이렇게 봤을 때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요소가 지금 딱 봐도 9개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고려해야 될 정렬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정렬은 일단 모든 요소 다 왼쪽 정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 요소는 전부 아래 정렬 맞춰야 되고, 품목명이랑 가격 사이의 간격도 다 동일하게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사의 간격도 맞춰야 되고, 그룹 간 간격도 맞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렬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해 두고, 마지막에 점검을 할 때 꼭 하나 빠뜨리는 거 없는지 확인을 해주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작업물들을 최근에 몇 개 봤어서 꼭 마지막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텍스트 정렬할 때 좀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 저희 텍스트 정렬은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이 있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뭘 쓰느냐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왼쪽 맞춤은 저희 아는 것처럼 가장 표준적인 방식이고, 우리 뭐 일본어, 옛날 일본어 빼면은 뭐 모든 국가 언어들이 다 그렇겠지만 다 왼쪽으로 읽고 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쓰는 것이 가장 뭔가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뭔가 가독성을 중시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가운데 맞춤 같은 경우에 뭔가 안정감을 줄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만약 장문으로 이렇게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으면은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만들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장문에 텍스트를 넣을 때는 왼쪽 맞춤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른쪽 맞춤의 경우에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고 쓰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세련되거나 아니면은 특이한 그런 작업물들을 만들 때는 오른쪽 맞춤을 선호하지만, 만약 좀 글의 길이가 좀 너무 길거나 아니면 가독성을 중시해야 하는 텍스트일 경우에는 오른쪽 맞춤도 비추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정렬은 어떨 때 뭘 쓰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을 때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백의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리는 많진 않지만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가독성은 이따가 이제 작업물 피드백 할 때도 한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요 위에 있는 예시랑 밑에 있는 예시를 딱 봤을 때 뭐가 더 가독성이 높을까요? 밑에 있는 게 더 가독성이 높겠죠. 그 이유는 얘는 마치 의도는 그냥 글씨 크기를 크게 해서 눈에 많이 잘 들어오도록 하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글자 간 간격이 없다 보니까 빽빽해서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백을 조정하는 것이 텍스트 가독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집 강아지가 좀 가끔 짖어서 시끄러울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백의 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시들을 가져와 봤는데, 저 포함해서 많은 팀원분들이 아직 여백의 미를 주는 거에 있어서 좀 보수적이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좀 최근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업물을 만들 때 내가 너무 뭐 요소나 아니면 텍스트를 많이 넣으려고 해서, 혹은 완성도가 높은 작업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 여백을 너무 없애진 않았나라는 거를 한 번쯤 짚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하는 과정조차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좀 배열이나 아니면 여백 조정을 할 때 이걸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면 좀 늘린 상태에서 이 작업물을 전송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백의 미를 너무 챙기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백과 균형감을 고려하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봤을 때 차이점은 들어가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요소들은 다 동일하지만, 이 첫 번째 좋은 예시의 경우에는 여백의 사이즈가 거의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딱 보면은 전반적으로도 이 내용이 왼쪽 아래쪽으로 일단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여백들도 다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이드라인이 빨간색 점선으로 따져 있지만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좀 불안정하고 완성도가 떨어진 느낌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균형감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백의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추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시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이 작업물을 봤을 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잘 보면 이 둘 사이의 여백이랑 요 중간의 여백,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지금 정렬 정확하게 맞출 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 띄워서 여백을 비슷하게 맞추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다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중간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백과 이쪽 끝 여백이 동일하도록. 근데 이것도 잘 안 맞는 작업물을 만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중앙 정렬이 잘 됐는가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백의 막힘을 뚫어주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 피드백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의 막힘을 뚫어주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았었는데, 숙련된 디자이너는 레이아웃 안에 존재한 여백을 물길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길로 본다는 것은 이 안 좋은 예시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에이프릴 오픈이랑 여기 계산기 그림,
이 사이에 여백이 없으니까 여기에 물길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물이 흐를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가격이랑 스테이셔너리 사이에 여백이 없으니까 물길이 흐를 수 없어서 답답하고 꽉 막힌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백을 이렇게 뚫어줬더니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길이 흐름이 있고 자연스럽고 그다음 꽉 막힌 느낌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야 완성도가 높은 작업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지금 뭐 만져보진 않을 텐데 이것도 잘 만든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은 뭐냐? 여기 있는 이 회색 요소랑 여기 있는 요소가 너무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길로 생각을 해보면 물길이 흐르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회색 요소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 요소를 줄인다든지 해서 여백을 뚫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만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갇힌 여백과 외부로 빠지는 여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좀 반대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좀 불필요한 여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까지는 여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여백이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소들 사이 여백이 갇혀있죠. 이렇게 여백이 갇혀있으면 이 중앙에 있는 여백으로 시선이 몰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 시선이 몰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백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여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에 여백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넣은 여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여백을 중앙에 배치를 해서 갇힌 여백을 만들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해서 별표 표시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형태를 이용해보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뭐 사진이나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진이나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텍스트를 너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배치하지 말고 이 원의 곡률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텍스트를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다른 도형 느낌의 요소가 있을 때에도 그 텍스트를 그 도형 요소에 맞게 곡률을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자연스럽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빠르게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따 그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팀원 작업물 피드백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운 정렬이나 아니면 여백도 물론이지만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줄 부분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 팀원 작업물 피드백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모든 팀원의 작업물을 돌아가면서 피드백 예정이고 작업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는 작업물이 너무 없어서 어떤 특정한 분이 계속 그 첫째 주에도 작업을 하고 두 번째 주에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분의 작업물을 꼭 피드백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첫 주에 팀원 A의 작업물을 피드백했다면 한 바퀴 최대한 돈 후에 그러니까 6주 후에 다시 팀원 A의 작업물을 피드백할 예정이니까 최대한 이 그 조건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니 너무 막 내 작업물만 이렇게 욕먹고 피드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서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드백할 작업물은 그날 제가 그냥 랜덤을 지정하니까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점이랑 아쉬운 점 그리고 개인적인 저의 생각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피드백 작업물은 이건데요.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부분이 피드백할 거리가 있는지 한 5초에서 10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 건데요. 이게 제가 넣은 피드백들이에요.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프로젝트 발표에 인직원 자원봉사자 등과 같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강조할 텍스트를 동일한 색감과 정말 그러니까 동일한 색깔로 표시를 해서 강조를 한 이 통일성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소들이 많다고 해도 텍스트 자체가 색깔이 통일돼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그 지저분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았던 거는 요소 디자인의 통일성이 좋았다는 건데요. 보면 이 요소들이 전부
3D 이 느낌을 주고 그리고 다 동일하게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도 튀지 않고 다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요소의 통일성을 준 것도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임직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여수궤도중학교로 출발해 볼까요? 자, 요 문장에서 저희는 뭐 임직원 자원봉사자 아니면은 여수궤도중학교 이런 게 이제 키워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출발해 볼까요? 라는 부분은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단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여수궤도중학교가 좀 더 강조되었으면 해서 여기서는 강조점을 빼도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도가 있고 이 밑에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저희 아까 그 책상 위에 카메라나 노트가 놓여있기 때문에 하단 정렬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요소의 특성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지도 위에 놓여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요소를 지도 앞으로 놓였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거듭해서 말할 건데 이렇게 넘겨보면 느껴지겠지만 이 가장자리에 있는 여백을 제가 한번 조금 늘려봤어요. 아주 조금만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더 가독성이 높아지고 집중도가 있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팀원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너무 이제 요소나 아니면 텍스트를 강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렇게 좀 크게 넣다 보니 가장자리 여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백을 오히려 넣어주면 의도와는 다르게 텍스트나 아니면 요소 같은 거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 여백을 늘리는 게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다음에도 한번 5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업물은 어떤 피드백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좋은 점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요 페이지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됐는데 이 내용이 이 회사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하나의 메인 컬러가 주황색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주황색을 그 채택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강조점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선, 라인 색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주황색으로 통일감을 준 게 아주 센스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의뢰인 분이 요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디자이너 분이 직접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나 아니면은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그거의 특성에 맞게 컬러를 잡는 것도 디자이너의 센스라고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다 이제 개도중학교에 대한 내용인데 중학교라는 워딩에서 그와 어울리는 스케치북과 같은 이런 요소를 가져온 게 되게 귀엽고 좋았다고 느껴져서 어울리는 요소를 넣은 점이 아주 칭찬해 줄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아쉬운 점을 조금 얘기하자면 이 페이지 또한 가장자리 여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여기 이제 스케치북이 있는데 스케치북이 요소 자체가 이렇게 쭉 해서 가장자리 끝까지 연결성이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더더욱 저는 여백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텍스트 밑에 여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로 사진 위에 여백이 별로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뒤에도 만들어봤지만 조금이라도 더 여백을 주는 것이 트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저는 강조점이 무엇일지를 좀 많이 생각하고 강조를 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봤을 때 저는 이제 개도중학교 아니면 뭐 전교생이 적다, 선말에 위치해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날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보다는 여기가 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얘네가 더 텍스트 크기도 크고 굵기도 굵다 보니 여기에만 눈이 좀 시선이 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백을 늘려본 예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페이지 한번 피드백을 해볼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또 한 10초 드릴 테니까, 딱 한 분 그냥 랜덤을 지정해서 좋은 점 한 가지, 그 다음 아쉬운 점 한 가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5초에서 1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예천님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좋은 점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그 하단에 그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하단에 지구의 환경 안전 효율을 생각하는 그 텍스트가 이제 그림 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테두리로 해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 해서 뭔가 그런 부분이 되게 잘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수업을 통해 배운 우주항공과학 이론이라는 그 위에 있는 텍스트랑 그리고 밑에 직접 만들면서 다져온 지식을 바탕으로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 위에 아래 일단 사진과의 여백이 조금 다른 게 살짝 아쉽고 그리고 그 텍스트의 그 행간이 좀 너무 좁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자 밑에 이렇게 흰색 테두리를 넣어서 가독성 있게끔 만들어준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짧게 한번 말을 해보자면,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해주신 부분도 되게 좋았고, 이게 카드 뉴스잖아요. 그래서 카드 뉴스는 특성상 무조건 1대1 비율일 수밖에 없는데, 이 1대1 비율 안에서 배열을 예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아이콘 요소가 있고 사진이 있고 아이콘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콘들의 사이즈가 비슷하고 여기 사진들의 사이즈가 또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콘 사진 아이콘에 배치를 해서 1대1 사이즈에 맞게끔 잘 넣으신 게 전 배치가 되게 균형감 있게 좋은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 페이지들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강조점을 잘 잡아서 노란색으로 잘 표시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노란색부터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테이프 요소들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강조할 부분은 잘 강조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중요하지 않게끔 표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이프 요소가 다소 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줘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거 이제 미리 캔버스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폰트랑 이 폰트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폰트는 동일해요. 그래서 폰트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은 특히 소제목과 내용, 아니면 제목과 본문, 이런 식으로 이 좀 위계가 다른 내용에 있어서 폰트를 동일하게 하는 거는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위계 차이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잘 고려를 해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계를 좀 더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폰트를 조금 달리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다룬 주제여서 제가 별표를 한 페이지인데 오늘 배운 어떤 정렬이라든지 아니면 여백과 관련해서 얘기할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넣어본 작업물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텍스트의 자간 행간이 좀 다소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넓혀줌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과 텍스트 간 간격도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변형해본, 아이고, 변형해본데 이거는 없앨게요. 만들어주신 걸 바탕으로 수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자리 여백도 조금 늘려봤고요.
여기 있는 폰트랑 여기 있는 폰트가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얘는 무슨 하나 고딕이고 요거는 프리텐다드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텍스트가 조금 더 굵기도 굵지 않고 얇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 폰트도 다르게 한번 만들어봤고 여기 있는 사진과 간격을 좀 띄움으로써 글이 좀 더 잘 읽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의도하신 거는 여기 있는 텍스트랑 얘가 살짝 겹치게끔 만드신 것 같은데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겹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는 되게 애매하게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확 띄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이제 물길이 흐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물길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여기는 여백을 뚫어줌으로써 물길이 트이는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덜 답답한 느낌이 들고 글씨도 더 잘 읽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테이프 사이즈를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팀원분의 어떤 작업물 피드백